자, 안녕하세요. 2017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코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입니다. 오늘 벌써 5일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기간 동안 참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뭐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모든 범주들의 하나는 대부분 다들 저희가 맨날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기술들 하나하나가 모이는 또 다른 어떤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되는 다양한 기술군의 멘토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약간 저는 좀 생소했었어요. 주제가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에 저희가 설명을 했었을 때는 글쎄요, 약간 디지털이라든가 네트워크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하드웨어 쪽에 있는 얘기도 좀 많이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멘토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꼭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콘텐츠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 모신 두 분의 멘토분들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는 그 해피스토어라는 회사의 박동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컨텐츠 부분의 기획과 그리고 업무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엘토브에서 그 영업과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성원배라고 합니다. 저희 쪽은 그 LCD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와 그를 기반한 백데이터를 동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오늘 많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개하시면서 얘기 듣다가 우리 학생분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어서 이 학생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멘토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업계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해도 다 서로 알아듣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씩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그 박동석 멘토님께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저희 PT 1차 산업혁명 항상 말씀드렸죠.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기에너지와 대량 생산, 그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중점이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넘어왔던 게 3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졌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트렌드로, 그러니까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과연 여기서 어떤 영역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우리 박동석 멘토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동영상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가 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은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은 차세대건 지금 쓰시는 거건 무조건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TV를 보시는 것도 디스플레이고요. 핸드폰을 매일 쓰시지만 그 핸드폰도 전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그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보이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과연 사람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컨텐츠라는 부분을 조금 더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공간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밑에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린 종이를 스캔을 해서 그 컴퓨터에서 저 영상에 이제 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직접 보면서 또 즐겁게 또 그 그림을 터치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부분에서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가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글쎄요, 디스플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봐야 하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계속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에 맞습니다. 약간 예. 중점이 좀 있다라고 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그린 그림을 스캔을 한번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되기도 하고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터치를 하거든요. 그 화면을. 네네. 그러면 또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방금 전에 예. 보였었던 그 예. 뒤에 있었던 거의 뭐 예. 전 100인치 이상의 크기로 예. 봤거든요. 예, 그 예.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터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인데 네. 빔 프로젝트라는 빔 프로젝트인 거군요. 예, 그걸로 쏘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다른 그 키네틱이라는 그 하드웨어를 네. 통해서 사람이 터치하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네네. 그거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은 아마 예, 알 텐데 그 조금- 엑스박스의 키넥트 예, 맞습니다.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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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이용해서 동작 인식을 통해서 그 위치에 사람들이 어디를 예. 터치하는지 보고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콘텐츠가 같이 융합돼서 움직인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시잖아요. 예, 예.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세대 예.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대체 뭐 LED나 OLED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왔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디스플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TV의 불안감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특히 요새는 이제 집에서 나오시면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많은 디스플레이를 보고 계세요. 뭐 나오면은 길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그렇죠. 당장 그 들고 매일매일 들고 계시는 핸드폰도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요새 구글 글라스나 이런 건 또 안경 그렇죠. 형식의 예. 그리고 여기에도 예전에 그 영역이 있었지만은 VR도 역시나 디스플레이가 없이는 그 컨텐츠를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어떤 디바이스, 어떤 기기, 사실 여기서의 디바이스라는 얘기보다는 기기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펼쳐지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형태로 좀 변환을 맞습니다. 시켜줘야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예. 막 우리 학생들은 일단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미 접속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창업을 꿈꾸는 다양한 모임 네. 안에서의 어떤 창업 동아리를 이미 고등학생들이 많이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학생들이 이 디스플레이까지를 고민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 스마트폰에서 앱을 어떻게 잘 구현해내느냐 요거에 고민이 쌓여 있는데 예. 요 학생들한테 조금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은 저희도 역시나 네. 많은 기술이 융합이 됩니다. 예, 그냥 그 화면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때 한마디로 그 컨텐츠를 이제 한마디로 그 기술을 전부 다 알아야 그렇죠. 예, 기술을 구현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그 동아리 방식으로 일단 많은 거를 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면서 예. 해야 이제 뭔가 하나의 어떤 완성돼 있는 예. 콘텐츠, 완성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네. 정말 많은 분야를 배워야지 이제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좀 너무 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예.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사회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예, 요즘 심지어 제외국어도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배우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시간이 없고 맹목적이고 저희 나오시는 모든 멘토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꿈을 가져라.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뭔가 좀 기술적인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느꼈을 때 꼭 네.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이 스마트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커다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힌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조금 도움이 되게 말씀을 오히려 드리면 저는 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물론 국한되게 배울 수도 있지만 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약간 좀 넓은 범위에서 많은 분야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하고 또 학생 때는 학생 생활을 또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심 분야를 찾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분야에 나중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 전에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충실하게 배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해피스토어로 이제 회사에서 그 멘토분께서는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팀을 어떻게 보면 기획해서 꾸리고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회사에서 요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그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주게 된 건지를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그 고객과 만나게 되죠. 예, 사용자, 이용자분들 사용자, 이용자분들한테. 근데 그 사용자, 이용자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한테 아까 보셨던 그런 공간을 주세요. 어떤 커다란 공간, 커다란 공간. 네. 그리고 그 공간을 이렇게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예. 영화관이나 CGV나 뭐 그렇죠. 롯데시네마의 예,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예.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 공간에 맞게 저희는 이제 기획서를 쓰고 또 아이디어를 또 서로 교류를 해서.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건 예.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는 교류를 해서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그 공간의 또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또 표현을 해줄 것이냐. 네.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맞습니다. 위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보면 저희들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키넥트 이러면서 동작인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 콘텐츠가 도망가고 날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콘텐츠는 이제 그림이잖아요. 직접 그린 그림. 그 그림이 어떻게 스캔돼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 뭐 사실 지금 현재의 기술들은 거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플이나 이쪽에 집중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어플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스캔하는 그런 제품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된다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냥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다들 그래서 어플을 만드시는 거긴 하지만 그 제품은 다 있어요. 그걸 알고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어플을 만들 건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하드웨어는 사실 이제 뭐 저희들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PC의 성능은 이제 사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스마트폰의 성능도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점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창의성은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사실 되게 모방을 많이 했거든요. 모방이 사실 창조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모방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좀 창조에 가까워지는 모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사실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상에 살고 있던 뭐 경쟁자분들의 스티브 잡스의 뭐 발명품이나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원래 기존에 다 있었던 거 잘 짜집혀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완성품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동영상도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빔 프로젝터와 그리고 스캔하는 스캔과 그리고 사람들의 아이디어인 그 그림을 접목을 해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디지털적인 기술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사실 약간 좀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디지털적인 그런 기술들이 모여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게 가장 4차 혁명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서 지금 성원배 멘토님께서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일부에서는 콘텐츠 얘기 좀 주로 하고 그 하드웨어적인 얘기는 나중에 때는 아예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워낙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잠시 있었고요.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 지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드웨어더라도 얼마만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창의성 있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특이하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기획적인 의도를 상당히 저희 직업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양한 경험,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신 건데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게 그것만 있으면 사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는 건데 어디서 좀 뭔가 그런 거를 사실 그게 노력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제가 사실은 저는 완전 하드웨어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예. 컨텐츠 쪽은 저는 뭐 대학교도 전자과 나왔고 네네. 예, 컨텐츠 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제안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공대를 간 것도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내가 좋아서 예. 이게 아니라 이제 일단 부모님이 예, 계속 예, 전 예.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뭐 수의학과 뭐 이런데 네네네. 예, 동물들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을 알게 돼서 컨텐츠 쪽을 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여줘서 저렇게 사용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예예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약간의 그 짜릿한 전율을 느낀 거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 맞는 저한테 재밌는 분야를 찾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뭐 진짜 좀 많이 공부를 혼자서 한 거죠. 해외 사례도 보고 네네네. 그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쪽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모방을 또 많이 해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분한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던 보면 거죠. 본인이 늦게라도 그 멘토분께서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찾아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학생들한테도 그걸 알아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충실한 상황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대학교 가서도 못 찾았고, 네네. 직장 가서도 못 찾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찾은 거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예, 인해서 어떤 계기로 예, 예. 인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 충실하게 있으면서 또 서로 다양한 경험을 좀 하다 보면 또 찾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모방을 하다 보면 또 자신한테 맞는 새로운 걸 그러니까 아까 어플 얘기가 자꾸 그렇죠. 나오지만 네. 어플도 맨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진 않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네.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또 자기한테 맞는 컨셉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성호배 멘토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콘텐츠나 이쪽보다는 기술적인 것을 많이 담당하고 아무래도 저쪽은 저도 원래 전공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네. 전공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은 저희 업종은 제가 언급했듯이 이제 기술적으로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디어 어떠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구성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기술적인 부분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차 창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창의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성이라는 게 남들이 보는 생각과 같은 게 아니라 네.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통 저희들은 대중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나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은 좀 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어떠한 사물을 보더라도 좀 더 깊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네, 네.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소양과 경험을 쌓고 나서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창의성이 있게 좀 발전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계속 동일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결국은 창의적인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 분 멘토님한테 이런 얘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엘토브와 해피스토어에서 각각 그 역임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엘토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말씀드린 각각 디스플레이어 그 환경 매체 부분에 들어가는 컨텐츠 네. 지금 앞서 봤던 다양한 디자인적인 UI나 UX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요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제가 하나도 못 아 알아들었어요. 그러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내용이? 그 그러니까 아이콘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시는 거죠? 일단은 UI라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디자인적인 매체 네, 네.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말씀드린 그러니까 방금 될 전에 것 영상을 같아요. 따지면 크게 보여 있는 그 전체적인 모든 모든 얘기를 하는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그림이나 이미지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또 네.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딩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적용하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발표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콘텐츠가 지금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저희가 참여한 부분이요. 네, 네. 뭐 사용자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놨던 거다. 차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새 백화점 같은 데 많이 들어가시면은 네. 그 이제 안내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백화점 입구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모니터 같은 화면이 있고 그렇죠. 사용자가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매장도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도 그럼요. 있고 아, 이렇게 커다란 키오스크처럼 있어서 맞습니다. 도면도가 있고 네네. 그 도면의 인터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적용이 그런 되는 시스템도 것들. 저희가 개발과 네. 제작과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컨텐츠,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을 저희가 기획과 제작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양산품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간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맞춰서 주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데 그걸 이제 사용자의 몸에 잘 맞게 이제 맞춤 형태로 네. 올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관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의 연관성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전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TV가 아니라 아까 전에 빔 프로젝트를 처음에 딱 생각 떠올려신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회사 내에서는 원래 있던 걸 또 이렇게 모방을 하셨다라고 하신 건가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저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하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수량의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는 아니니까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예. 이제 새롭게 예. 고민을 시작을 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빔 프로젝트로 채우고 그 대신 공간을 좀 어둡게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예. 빔 프로젝트 자체가 밝으면 예. 거의 뭐 안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어둡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집중력을 더 갖게 되거든요. 밝은 것을 더 보게 예, 되고. 밝은 것을 보게 되고 예.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솔직히 좀 그 디스플레이가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네. 예. 사이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알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바로바로 결론이 나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때와 전달하는, 장소에 맞춰서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어떤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빨리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네.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즐거움을 또 그렇죠. 제안을 뭔가 드릴 새로운 수도 재미와 있고. 경험을 찾아가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결혼식장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면 네. 거기에는 이제 좀 그 즐거움도 있지만 약간 그 이제 또 다양한 세대의 그
그런 분들이 또 오셔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뭔가 그럼 좀 정말 회사 자체가 콘텐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획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 맞습니다. 예. 상황이 좀 예. 걸리네요. 그러니까 예.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기자라는 직업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 항상 헤매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글만 쓰는 직업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일하기에 가장 능력보다는 자질을 봤을 때는 일단 제한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떠한 공간 하나를 이렇게 달랑 이렇게 던져줘요. 그렇죠. 던져주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는 기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 사람이 좀 많이 모이게 하고 싶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장 주변 많은 케이스죠. 그게. 주변 환경부터 분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동 인구가 어떤 타입, 연령대가 어떻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거리는 무엇일까? 고민부터 하고 이제 거기 고민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각각 팀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짜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안서를 만들고 이미지화해돼서 이제 고객과 협의를 하고 그 고민과 통계는 얼마 전에 시간에 썼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한 작년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저희 시스템을 사용한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사용을 한 그쪽에서의 맞습니다. DB가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 DB를 토대로 저희는 또 그 DB라는 게 정보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고객들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그것도 지금 현재로 4차 혁명에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이런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 좀 요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가장 난감했던 혹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이런 걸 주문하더라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가장 최근에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강남역 사거리에 네. 예, 자주 가는 공간이죠. 예, 빌딩 위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예, 그렇죠. 예. 많이 있죠. 보통 그 전광판에서는 그냥 영상을 틀어서 기업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하게 해달라. 예, 이 말씀. 그 뭔가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얘기하는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시간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일주일이요. 예, 일주일 정도 있었고 예산도 굉장히 적었던 네, 부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위에다가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고 나서 네. 차량 하나하나를 그 차량 위에다가 말풍선을 달아보기 시작했죠. 아, 차량 위에 이제 만화 웹툰처럼 예, 이렇게 예, 예. 말풍선을. 그리고 그 말풍선에다가 어떤 광고주의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뭐 기업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 카카오 대리운전 쪽을 네, 네, 말씀하시더 자동차니까. 네, 네. 카카오 드라이버. 예, 예, 카카오 드라이버. 네.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한마디로 뭐 그쪽 그 광고주분들과 미팅을 해서 네. 뭐 오늘 대리를 잡을 수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구를 넣기 시작하면서 좀 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일주일 동안. 아, 결론은 이제 예. 저 왠지 본 거 같거든요. 강남역 보셨을 거예요. 사거리에서 본 거 같아요.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 일주일 동안 그 한 영하 한 10도 정도에서 한 일주일을 그 옥상에서 그러고 있었죠. 예, 그걸 보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로 이제 과연 차량이 잘 잡히나. 네, 네.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획자가 좀 숙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서 10층 높이에서 밑에다 카메라 놓고 노트북 하나 놓고 계속 이제 녹화를 해보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을 예. 계속 영상에 띄우면서 그 위에 이제 말풍선을. 웹툰처럼 해서 예. 말풍선을 해서 간접 효과에 있던 그 광고 효과를 노려졌던 예. 거잖아요. 거의 뭐 밑그림 없이 그냥 스케치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그쵸. 보여야 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사실 이게 기술적인 얘기라기보단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의적인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기획자분들을 뽑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자가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회사에 괴짜들이 많아야 되는 회사라고 봐요. 저희 회사는. 대부분 같은 얘기들을 예, 하십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덕후라는 분들이 오타쿠라고 하죠. 예, 예, 네, 예, 예. 덕후는 약간 조금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의미가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쵸.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10층 높이에 올라가서 그 추운데 네. 밑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프로젝트가 아주 잘 되게 돼야겠다라는 생각. 인센티브 받지 않았나요?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광고주분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예, 기사도 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또 만족감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기사는 안 실어드린 거예요. 예. 어떤 얘기인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좀 특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조금 이게 대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IT 기술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많이 드렸던 거고요. 가장 지금 최근의 사례가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냥 단순한 화면 그리고 단순한 TV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광판 광고 이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틀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약간 네. 기술적인 얘기가 조금 오히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효과가 더 높다면 네. 뭐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모든 이 고객 저희 쪽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 분야를 기술에 도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광고 모니터가 있다고 보시면은 네. 단순하게 지금은 모니터만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만 표출해줘서 광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광고가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목을 하냐. 요새는 그렇죠. 저희는 지금 그 광고 매체 즉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거기 이제 모니터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패널 네, 같은 네. 거. 그쵸. 거기서 저희는 그 캠 같은 것과 근접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네. 이제 그 근접 센서는 얼굴 인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의 성별과 그 다음에 연령대를 분석하고 시간대를 분석해서 언제 오전에는 어떠한 광고를 틀었을 때 네. 사용자가 여성분들이 이 광고를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광고만 표출해 주는 것보다는 맞아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다뤘던 모든 그 기술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IoT 얘기도 조금 잠깐 나왔고요. 센서 얘기들 하면서 IoT 얘기 잠깐 나왔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빅데이터를 쌓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차이에서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만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 뿐이지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분야에서의 두 분들이 나오긴 한 거지만 이미 저희들이 다루고 있었던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쵸. 뭔가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 플렉시블한 네, 디스플레이를 하죠. 그쵸. 마음대로 휘어지고 하는 거는 이미 개발이 끝났고 상용 앞 단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출시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네, 네. 제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4차 혁명 부분과 연관이 되지만 직접적인 보다는 4차 혁명적인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얼굴 인식과 AI를 그렇죠. 동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체지 그렇죠. 그게 직접적인 4차 혁명으로 직관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안 드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카메라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왜 카메라가 있어야 돼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체 그거 화상 통화를 누가 한다고. 근데 결국은 그게 꼭 통화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접목이 되는 어떤 길목이 되는 것도 있었고, 예. 최근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버스 정류장 가면 그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온 걸 보고 그 동작을 인식하면서 그 옆에 있는 광고판이 변형이 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것도 그러면 이미 저희는 그거는 다 개발이 끝난 거고 상용화가 됐고요. 네네. 이제 만약에 광고판 앞에 여성분이 서 있다 그러면은 여성분이 서 있는데 면도기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카메라는 인식을 하고 이분은 여성되고 20대다. 그러면은 화장품 광고라든가 의류라든가 샴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광고가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상으로 이미 다 접목이 돼 있고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더 매끄럽고 기획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조금 접목시키면 그 사용자의 움직이는 거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아까 전에 빔 프로젝터가 소통이었잖아요. 그냥 도구였죠. 그렇죠. 예, 예. 단순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람이란 말도 크지만 네.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저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에 그 오밤중에 음. 올라가셔야 됐다고 지금 계속 어필을 아까 전에 많이 하셨었는데.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서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일단 기술적인 얘기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IT 기술이냐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냐 그 안에서의, 저는 지금까지 초청했었던 멘토분들 중에 오늘 두 분이 가장 고민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분들도 고민 많으실 예, 겁니다. 그렇죠, 많죠. 근데 하지만 한 분야에서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의 어떤 그 고민이라면 거의 지금은 모든 것들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뭔가 창작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앞에 이제 VR도 저희는 접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IoT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그런 모든 분야를 다 적용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예, 모든 분야에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센서를 다루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걸 프로그램 단에서 어떤 맞습니다. 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코딩, 그러니까 개발자도 있으셔야 될 거고. 예. 두 분은 모두 다 이제 개발자 출신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발자 출신이었죠. 초기에는. 네. 개발자 출신이죠. 네. 예, 많이 그러니까 하지 않았지만 개발 쪽은 개발 알고 있습니다. 쪽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알고 이제 기획을 하는 거랑 모르고 기획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 맨 처음 박동석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게 저는 이제 한 40분 정도 대화하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게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결국은 그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이걸 모든 걸 하나로 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기획자 이런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IoT면 센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내야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적용해야 하는 디스플레이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걸 사실 다 만져봐야 그거를 도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조금 질문 같은 것들을, 이번 시간은 벌써 그냥 저희 예, 엘토브와 해프스토어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내는데, 그리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할애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을 했는지, 그리고 질문이 방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음 2부 때 질문을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요. 지금이 3시 50분이거든요. 4시까지 10분만 쉬고 네, 바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4시부터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좀 더 길게라도 질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